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포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 3학년 때 배울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김명중 선생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은 담임 선생님께 받은 과목 선택 안내 책자를 책상 위에 놓거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어놓고 있기 바랍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네, 개방형 교육과정이네, 필수 이수학점이네, 자율 편성 과목이네 등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요.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결국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데? 라고 질문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 중심으로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학구적으로 탐구하고 싶으면 마포구 홈페이지에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선택과목 안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천천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갈게요. 6쪽, 7쪽 펼쳐 넣어 보세요. 네, 마포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타이틀로 일반 배정 학생들과 과학 중점 배정 학생들이 3년 동안 배울 과목, 곧 3년 동안 어떤 교육과정으로 배울 것인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일반 배정 학생 기준으로 2학년 선택 과목, 3학년 선택, 여기 자리를 보면은요, 굵은 선 사이에 택 1, 택 4가 적혀 있는 것이 보이죠? 굵은 선 사이에 나열되어 있는 과목들 중 택 1은 한 과목을 선택하라는 것을, 택 4는 네 과목을 선택하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과학 중점 배정 과정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과학 중점 배정 학생들은 학교 지정 과목들이 많아서요. 다들 알고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긴 합니다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굵은 선 사이에 나열되어 있는 과목들, 예를 들어 2학년 때 배울 과목을 선택할 때 인공지능 기초, 일본어 원, 중국어 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요. 물론 기하, 인공지능 수학, 생명과학 실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도 당연하겠고요. 참고로 택 1 앞에 숫자 2나 3이 적혀 있는 것은 그 과목이 2학점 혹은 3학점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주당 2차시 수업을 하느냐 3차시 수업을 하느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일반 배정 학생들 편성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숫자 8도 써있네요. 이거 왜일까요? 오, 저기 가운데 앞에 앉은 학생, 뒤돌아본 학생 너 말이야. 잘생긴 학생. 대답해 볼까요? 네, 그래요. 대답 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닮아서 센스가 끝내주는데요. 맞아요. 그 옆에 택 4로 되어 있으니까, 택 1에 2가 2학점이니까 택 4의 8도 결국에는 한 과목당 2학점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랍니다. 참 쉽죠? 갑자기 과목 선택이 너무 쉬워지는 것 같은가요? 뭐 어렵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지금부터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기본 원리는 다 파악하였을 테니 자신감 갖고 선생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학습에 통과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2단계 학습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짜잔! 일반 배정 학생들과 과학 중점 배정 학생들 모두 동일하니 잘 봐주세요. 편성표 위에 보면 괄호 안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이죠?
자, 이탈릭 성취도 3단계 평가, 굵은 P, 밑줄 위계. 이거 세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이탈릭 성취도 3단계 평가부터 볼게요. 현재 1학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는 성적이 석차 등급 1에서 9등급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탈릭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은 글씨로 되어 있는 과목은 과학탐구실험처럼요. 우리 2, 3학년 과목에서 인공지능, 수학, 영어권, 문화, 인공지능 기초, 3학년은 더 심화국어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과목들은 성취도 ABC 3단계로만 평가가 되는 과목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과목별로 학기 말에 최종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A, 6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B, 60점 미만이면 C를 받게 됩니다. 3단계 평가 과목의 경우 최상위권이나 중상위권의 변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에 담당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난이도로 수업도 진행하시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적정 난이도로 내십니다. 인원 비율에 따라 1에서 9등급으로 성적을 매기는 것이 아니기에 학업 성적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진로나 적성 혹은 흥미에 그 과목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죠. 두 번째로 갑니다. 굵은 P 이렇게 되어 있죠. 주로 그 과목이 교양 과목이네요. 생활교양교과의 교양 과목. 그러네요. 생활교양교과의 교양 과목. 생활교양교과의 과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별도의 학업 성적이 없이 이수로 성적표에 나옵니다. P는 패스의 앞글자입니다. 어떤 과목이 이에 해당하는지 편성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밑줄 위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줄 있는 과목들 보시죠. 중국어 회화원, 일본어 회화원, 지구과학 1, 생명과학 1, 물리학 2, 화학 2 이런 것들이 있네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위계가 있는 과목이라서 그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죠? 이론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는 과목들을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 배정 학생들에게만 해당된다 보면 됩니다. 고3 때 배울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과목을 선택하려면 고2 때 각각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또 고3 때 배울 중국어 회화 1, 일본어 회화 1을 선택하려면 고2 때 일본어 1, 중국어 1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별거 없죠? 과학 중점 배정 학생들의 경우 과학 1과 2 과목이 모두 학교 지정 과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모두 이해되었나요?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직 2단계 학습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과학 중점 배정 학생들은 여기까지 해서 2단계 학습이 종료되었지만 일반 배정 학생들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일반 배정 학생들은 고2, 고3 때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다 보니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늘 그렇지만 지나치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육과정 자체는 복잡하지만 나에게 맞는 교육과정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 이는 대학 입시에서 대학교나 모집단위 및 전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나에게 맞는 대학교와 모집단위 및 전형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차차 고2, 고3이 되면서 알아가겠지만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일반 배정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표 위를 보면 과학 중점 배정 학생 편성표의 윗부분과 달리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학년 과학교과 개설 과목들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생명과학 실험 중
최소 한 과목을 꼭 선택을 하고, 두 번째, 2, 3학년 사회교과 개설 과목들,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경제, 생활관리, 세계지리, 세계사, 이 내용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치와 법, 사회문화, 인류와 사상, 사회문제 탐구 중 최소 한 과목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 방향이 자연계열이냐 인문계열이냐 상관없이요.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고려사항에 넣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담임선생님이나 지금 마이크 잡고 떠들고 있는 저요, 김명중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과목 선택한 내용을 수정하게 하는 등 여러분을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진짜 2단계 학습이 끝났습니다. 과목 선택을 위한 원리와 기본을 모두 학습한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선생님! 네.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나 보네요. 질문해보세요. 예. 각 과목들 수업에서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알아야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라고 저기 왼쪽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앉은 학생이 질문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기호 1번, 2번, 3번 중 연필 굴려서 나오는 후보한테 투표하지 않잖아요. 최소한 각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지 따져보잖아요. 과목 선택을 할 때도 최소한 그 과목에서 어떤 개념들을 주로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무엇과 연결이 되며 그 과목이 수능에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관련 대학, 학과와 관련 직업 등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선택해야겠죠? 그걸 다 어떻게 찾아보냐고요?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실쪽에서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선생님이 선택해야 할 과목들을 두세 개씩 묶어서 편집해 놓았어요. 그렇죠? 자, 과목 속에 있고요. 평가 방식도 있고 관련 학과, 관련 직업까지 있고요. 수능 선택 과목인지 아닌지까지 다 담아놨습니다. 눈으로 쭉 보다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도 계속 넘겨서 보세요. 쭉쭉 넘겨서 보다가 관심 가는 부분에 밑줄을 쳐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관심에는 자기 학업 성적, 진학 진로 등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과정 편성표에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과목인지를 확인하면서요. 알겠죠? 자, 이거 만드느라 선생님이 많이 썼습니다. 잘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냥 끝냅니까? 아니죠. 심화학습으로 나아가죠. 과목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안내받은 내용이 기본이라면 지금부터 살펴볼 부분은 심화에 해당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 조금 전에 선생님이 살짝 이야기했던 수능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을 무엇으로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지금부터 하기 바랍니다. 과목 선택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과정으로서도 중요하거든요. 24쪽입니다. 네, 잘 보시면요. 과목 선택할 때 참고할 점. 대학 입시, 수능 선택 과목, 서울대학교 모집 단위별 수능 응시 영역 기준 및 인정 기준을 참고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24쪽 하단에 보면은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잠깐 살펴보죠. 선생님이 네모 박스 안에 정리해 놓은 내용 잘 보세요. 좀 읽어볼게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는, 네, 여기 나오죠. 잘 읽어보세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해당 과목들을 학습하고 정기고사나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통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과목 선택을 시도하기를 권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대의 대입 관련 내용은 다른 학교들 지원에 중요한 참고 기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를 예로 든 겁니다. 특별히 서울대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25쪽 다음 쪽이죠. 25쪽에 나와 있는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교과 평가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 잘 읽어보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26쪽을 보시면요.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쭉 보셔야 됩니다. 교과 이수 기준 1과 교과 이수 기준 2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동시에 2를 충족할 수 있는 권장 이수 과목 이수를 권장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특별히 더 참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선생님이 요약해서 네모박스 안에 정리해 놨어요. 계속하는 말이지만 기준이 복잡해 보이지만 마포구에 다니는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맞는 기준은 그리 복잡하지 않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굵은 글씨 부분과 밑줄 친 부분을 잘 보면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7쪽에는 서울대학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물론 서울대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학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전공이면 중요하게 보는 기본 과목들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잘 참고해서 이 내용들 참고해서 선택 과목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과목 선택은 대학 입시 중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죠? 선생님이 29쪽을 보면은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평가 영역, 그 다음에 평가 요소, 평가 항목을 옮겨다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은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합해서 50% 비율로 반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교과 성적 우수성 및 수월성, 학년별 및 교과별 성적 추이 등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개인 역량은 전공 적합성, 활동 다양성을 합해서 30%의 비율로 반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 이수 현황 및 실적, 관심 분야 과목 성적 우수성, 관심 분야에 대한 확장된 경험 등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결국 학업 역량과 개인 역량 평가 항목에서 과목 선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네모박스 안에 있는 내용처럼 적극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노력과 동시에 그 과목에서 학업 성취도를 우수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에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함께 들어간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도 잘하고 그 과목 성적도 잘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겠죠? 이제 심화학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각자가 과목 선택을 위한 연습을 하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나중에 혼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32쪽을 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현재 자기 성적만 가지고 과목을 선택하곤 합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며 그 진로를 위한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적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며 선택 과목을 이리저리 바꿔갈 것이 아니라 나의 학습 태도를 점검하고 흥미와 관심,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목표를 세우며 과목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보이죠? 학업 계획서 작성하는 것과 34, 35쪽에 보면 일반 배정 학생, 과학 중점 과정 학생들 모의 신청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끔 준비해 놓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함께 진지하게 하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책의 제일 앞쪽 1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1쪽을 보면 8월 말에 1차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 폐강 과목이 결정되고 수업 반수가 확정이 되며 이동 수업 학생 배정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포고등학교는 13명 이상의 학생이 신청한 경우 개설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 개설되지 못하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불가피한 이유로 폐강 과목이 결정되면 그 폐강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은 과목을 변경하여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2차 수강 신청입니다. 9월 초에 실시합니다. 간혹 학생들 중에서 1차 수강 신청을 연습으로 알고 1차 때는 대충 하고 2차 때 1차 때와 전혀 다르게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1학년 학생들 전체가 수강 신청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AI가 휘리릭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한 결과 취합은 자동적으로 되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학생들의 부주의로 학교 행정에 일대 혼란이 오면 안 되겠죠. 담당 선생님들만 힘들고 끝이 아니라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때부터 진지하게 잘 선택해서 참여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12월 말을 보겠습니다. 수강 신청 정정기간이 있네요. 네, 정정기간을 두는 이유는 수강 신청 대충 하고 정정기간에 정정의 형식을 빌려 제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은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겠죠? 정정기간에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그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과목 변경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 뒤늦게 과목을 변경하면 교과서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구매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1차 수강 신청 때부터 과목 선택을 신중하게 하기를 거듭거듭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며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꾸준히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책자의 내용을 모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한 게 아닌 건 알죠? 여러분들이 천천히 혼자서 책자를 읽어가며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선생님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 고르고 골라 짧게 안내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책 전체를, 전체라고 해봤자 총 38쪽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틈틈이 책 전체를 읽으면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특히 중간에 선생님이 네모박스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그 부분은 유념해 보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민하되 부모님, 담임 선생님께 고민도 말씀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멋진 선택으로 이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계속 말이 길어지네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선생님이 우리 마포고 1학년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책 마지막 표지 안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필명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이 2016년에 쓴 글의 한 부분입니다. 참 인상 깊어서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조심해. 사전적 의미는 처음에 먹은 마음이다. 내 나름대로 의미를 해석하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다.
그 마음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아직 세상에 찌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시기보다 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순수함이 성숙함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에 걸맞은 순수하면서도 성숙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성숙함이 빠진 순수함만으로는 글쎄 지탄의 대상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상 뿌리 깊은 나무님의 글 한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의 순수함이 조금씩 성숙함으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마포구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끝.